우선 발효의 목적 세 가지를 또 먼저 얘기를 해야죠.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반죽의 팽창입니다. 발효의 첫 번째 목적은 반죽의 팽창. 두 번째 목적은 반죽의 숙성입니다. 반죽의 숙성. 세 번째는 향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죽의 팽창, 반죽의 숙성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착각을 많이 보는. 여기서는 조금 반죽의 팽창과 반죽의 숙성이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의 팽창이 잘 되고 반죽의 팽창이 큰 것, 숙성이 잘 된 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죽의 팽창과 반죽의 숙성, 반죽의 팽창 정도와 반죽의 숙성 정도는 같지 않습니다. 아셨죠? 반죽의 숙성 정도는 절대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성,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정리했듯이 부피가 큰 그런 어떤 반죽의 팽창 상태를 최상의 숙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최상의 숙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를 개인이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팽창을 어떻게 시키느냐, 최대 팽창을 그다음 뭐 최대 팽창을 시킨 빵, 가볍고 부드럽고 촉촉한 빵이 나쁜 빵이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개치다 개치, 개인적 취향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숙성이 잘 됐다, 베스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빵 반죽의 다양한 숙성 정도를 즐겨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김치라고 하는 발효 음식이 있어요. 겉절이부터 시작해서 묵은지까지 다양한 발효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묵은지를 좋아해, 나는 겉절이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네가 겉절이 김치 맛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너의 취향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은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숙성이 많이 된 김치를 좋아한다는 패턴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취일 뿐이다. 마찬가지 콩으로 만든 동북아 3국의 장이 있습니다. 동북아 3국에 일본에 나또가 있고 우리나라에 춘장과 된장이 있고 청국장과 된장이 있고 중국에 춘장이 있어요. 여기서 숙성이 가장 많이 된 것은 춘장이고 가장 적게 된 게 나또입니다. 된장과 청국장 중에서 숙성이 더 많이 된 것은 청국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숙성이 되면 될수록 형태는 그 식재료의 형태는 모호해집니다. 형태가 없어져요. 그 형태가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숙성이 많이 되면 단백질 숙성은 냄새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 암모니아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카르복실기와 암모니아로 구성되어 있진 뭡니까? 단백질의 기본단위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요소, 요산 뭐 이런 것들까지 되니까 이제 냄새가 꾸리죠. 그래서 꾸리잖아요, 그죠? 단백질 발효시키면 냄새가 꾸려. 그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냄새가 가장 마일드한 게 뭡니까? 나또죠. 냄새가 가장 구린 게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이나 춘장이 가장. 그리고 색깔로 알 수 있습니다. 색이 진해져요. 색이 검은색이 단백질의 흑변 마지막 상태입니다. 아셨죠? 또 여기서 춘장하면 또 우리나라 짜장면집에서 나오는 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건 춘장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거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꼬리 막 씹어줘요. 지금 씹으면 안 돼요. 자,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빵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제 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스펙트럼, 숙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원하고 있고 취향을, 개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뭡니까? 부피가 이렇게 커다란 게 팽창이 잘 된 게 숙성이 베스트가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는 개취.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김치 스펙트럼, 발효 스펙트럼, 숙성의 스펙트럼으로 얘기할 때 부피가 가장 큰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 겉절이. 근데 이 겉절이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아조디카보나미드,
브론산 칼륨, 요오드 칼륨과 같은 제빵 계량제에 들어있는 탄력 성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가볍고 부드러움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방법에 앞선 반죽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오토리지 반죽이에요. 아셨죠? 오토리지는 팽창을 극대화시키려고 쓰는 앞선 반죽의 한 종류죠. 그것은 숙성에 있어서 연합니다. 그냥 부드럽게만 만드는 거예요. 글루텐은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본반죽에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 그런 이해를 가지려면 뭡니까? 화학적, 생화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미생물학적인 얘기가 있어야 돼요. 쭉 들어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유튜브에 올리다 보면 또 책에 다른 얘기가 있다고 막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보고 싶다니까. 보지도 안 하나. 자, 다음 이제 향의 생성인데 많은 사람들이 빵을 딱 붓고 난 뒤에 향을 딱 맡을 때 그 향이 구수한 향을 원해. 그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굽기의 결과물입니다. 굽기 착색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빵들은 신내가 날 수도 있고요, 알코올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숙성이 이제 많이 될수록 잔유물로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초산, 그 다음에 유산 이런 유기산에 의한 신맛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숙성의 정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향으로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발효의 목적.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 팽창을 어떻게 유도하며 팽창의 이제 극대화는 이제 또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화학적으로 또 화학 첨가물 지금 말씀드렸던 아조디카본 아미드 브론산 칼륨 요오드 칼륨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팽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숙성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가 또 서양의 숙성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가 뭐 서양의 숙성 방식은 어떤 건가 또 그게 영양학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얘기할 거고요. 자, 그 숙성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발효빵은 숙성시킨 빵입니다. 그러면 숙성의 정도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강의 내용이에요. 팽창시키는 빵이 아니라 숙성시키는 빵을 만드는 거고 숙성과 팽창을 양립하는 게 아니라 상반되다. 그러니까 숙성을 많이 시키면 팽창이 작아져요. 팽창을 극대화시키면 숙성은 어떻게? 일어나지 않고 연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지 않고 연화시켜야만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빵의 볼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소화, 흡수, 체내 이용률을 높이고자 숙성을 많이 시키면 빵의 볼륨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숙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러면 숙성의 매개체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발효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숙성의 정도가 다르다. 아시죠? 두 번째 어떤 미생물을 썼느냐에 따라서 숙성의 정도가 틀려요. 왜? 대사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대사산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고 대사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밀가루 반죽의 숙성 정도가 달라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대사산물이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대사산물의 총량에 따라서 빵맛이 틀려요. 그럼 그 총량을 컨트롤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미생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뭐야? 내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발효 대사산물의 총량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돼? 알아야 되겠지? 지금 공부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미생물이 만들어낸 내가 생각했던 대사산물의 총량이 있어. 자, 그러면 그것이 반죽에 어느 정도를 분해시킬 것인가 조절해야지. 그걸 빵반죽 궁정 안에 넣어야지. 반죽의 숙성 시간, 본반죽 숙성 시간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 아셨죠? 이해. 자, 그 다음에 숙성은 무엇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산미. 썸미가 아니라 산미야. 그러면 산미에서 조절이 된다. 그러면 산미는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 얘기는 뭐냐? 숙성의 정도는 또 어떻게 어떤 정도로 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
큰 매개체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이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안에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떠한 시료에서 미생물을 채취했느냐. 시료. 같은 균이라 할 때도 시료. 왜냐하면 시료에 따라서 균의 비율이 달라. 알았죠? 두 번째, 시료의 선택. 두 번째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양을 했느냐. 배제 형태, 배양 온도, 그 다음에 배양 온도, 그 다음에 배제 형태, 그리고 그 종만죽을, 발효종을 냉장고에 얼마만큼 두면서 보관했느냐. 보관 기간. 이러한 것들이 또 작용을 해요. 그 안에 그 메커니즘, 작용 원리가. 아시겠죠? 이것 등등을 우리가 뭐야? 공부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우리는 공부를 지금까지 아직 안 했어요. 다 뭡니까? 개관. 지금 개관만 하는 거야. 이틀간. 지금 개관만 하고 있는 거죠? 공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진도 나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죠? 진도 나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발효. 이제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만든 빵은 뭐다? 고온 단시간 발효빵에 어떻게 하면 팽창을 극대화시키는가? 근데 이때 팽창을 극대화시킬 때 제빵 계량제가 들어갔다라는 거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빵은 뭐다? 제빵 계량제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 생화학적 숙성을 바탕으로 빵 반죽을 숙성시켜서 부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숙성된 빵을 고객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끔 조절해서 제시한다. 이게 발효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와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짧은 시간, 대부분 45분 안에 끝났지. 1차 발효. 이제는 뭡니까? 오늘 몇 시간 한다고 했어요? 69시간 동안 냉장고에 있고 1시간 동안 뭡니까? 실온에 있을 것이다. 70시간이 발효인데 1차 발효인데 69시간 냉장고에서 발효 숙성이 이루어지고 1시간은 실온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발효의 차이야. 큰 형태적인 차이가 일어나. 자, 다음 이제 성형 하도록 하겠습니다.